제 아내가 제 친동생과 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아버지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 눈앞에서 저만 몰랐습니다. 22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은 동생. 그들은 합의하에 제 아내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 이름은 민호입니다. 올해 42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2년을 근속했습니다. 과장 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이와는 결혼한 지 17년째였습니다. 첫 만남은 소개팅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저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니까요. 결혼 초기엔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집안일을 잘했고 저를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밥을 차려줬고 제가 퇴근하면 현관에서 맞아줬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3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동생 현수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직장도 자주 바꿨고 사람도 자주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늘 현수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수를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 불러서 밥을 먹였습니다. 수진이도 동생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챙겨줬습니다. 아버지도 자주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희 집에 들르셨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드렸고 빨래를 챙겨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게 좋았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저는 5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이상한 점을 처음 느낀 건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건 11시 반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수진이는 잠들기 전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냄새가 났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향수 같기도 하고 땀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어깨를 흔들자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잤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더 자주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던 방문이 네다섯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반드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는 시간이 대부분 제가 회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찬 용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집 용기였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아버지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수도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현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엔 제가 있을 때 주로 왔습니다. 형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없을 때 더 자주 왔습니다. 퇴근하면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현수 왔었냐고. 저녁 먹고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야근한다고 해서 왔다고. 어느 날 퇴근길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을래? 물었습니다. 현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형수님이 오늘 형 오신다고 하셔서 괜히 방해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수가 제 눈치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현수한테 전화했는데 안 온다고. 수진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보통 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한 건 오후 6시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 집 현관 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현수였습니다. 현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 후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방금 현수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들렀다 갔다고 했습니다. 빌려준 책 가지러 왔다고.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소설책인데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였습니다. 5년 전 가을에 맡았던 그 냄새.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 일부러 야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 집 근처로 돌아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주위를 살피며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제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트를 만져봤습니다. 약간 축축했습니다. 휴지통을 봤습니다. 휴지가 여러 장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흰색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서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먹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일찍 퇴근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일부러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쯤 현수가 왔습니다. 현수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 현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셋째 주 금요일 오후 6시쯤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낮게 깔리는 신음. 저는 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계단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현수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은 현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할 말 없냐고. 아버지 말이라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 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5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수도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먼저였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저랑 사는 게 칼이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잘해줬지 않냐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착했다고, 성실했다고, 근데 그게 다였다고, 저한테 관심이 없었다고,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 있냐고, 그냥 밥 차리고 빨래하고 집 지키는 사람이면 그걸로 만족했다고. 아버지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줬다고, 얘기를 들어줬다고, 현수는 재밌었다고 했습니다. 저랑 달랐다고. 저는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났습니다. 수진이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냐고 물었습니다.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아버지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외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았다고. 외로웠다고. 그래서 며느리랑 잤냐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는데 못했다고.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현수도 만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했습니다. 현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수님이 괜찮았다고, 좋았다고. 저는 동생이 잤냐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하긴 한데 후회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수진이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딸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다고. 서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미운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느꼈을 겁니다.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진이는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가방 2개만 들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냥 안 맞았던 거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아침을 차리는 건 이제 제 몫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자주 태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문득 생각났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와 있는 모습, 수진이가 현수와 웃는 모습,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회사도 다녀야 했습니다.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번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미안하다고, 저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매일 저 생각을 한다고, 제 걱정은 안 하셨잖냐고 말했습니다. 다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현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고.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 앞에서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현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5분만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끝났다고. 2년 전에 끝났다고. 수진이가 떠났다고.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요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라고. 상담 선생님 말이 저한테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착하고 성실하고 다 잘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동생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가진 걸 빼앗고 싶었다고. 형수님을 그런 식으로라도. 현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후회한다고. 매일 후회한다고. 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 구하지 말라고. 저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냥 인생 잘 살라고.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아지는 동생의 등을.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현수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제했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에 붙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엄마 없이 키우느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때문에 제가 버틴 거라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2년을 성실하게 살았던 제가, 5년을 속았던 제가, 모든 걸 잃었던 제가,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제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이와 함께 봤을 달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보는 달이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셨다고. 혼자 계시다가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이라고. 저는 주소를 받았습니다.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같이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제 얘기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민우한테 미안하다고. 아버지는 진짜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술 드시면서 제 이름 부르셨다고. 저는 영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이미 다 끝났다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현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제 앞으로 쓰신 거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지 모르겠구나. 아마 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쓴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변명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내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다. 너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다. 너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다. 나쁜 건 나였다. 아버지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짓을 했다. 너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줘.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서연이와 함께. 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재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취직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빠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키워줘서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남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 섰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취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산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라고 매일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라고 매일 저 생각을 한다고 저는 카트를 밀었습니다.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살만하다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웠다고 같이 살아줘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끔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 현수가 나오는 꿈, 수진이가 나오는 꿈,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꿈, 웃고 있는 꿈, 행복했던 때의 꿈,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 있습니다. 그리움일까요? 분노일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익숙해질 뿐입니다. 아픈 것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저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삽니다. 서연이가 있으니까요. 서연이가 내년에 결혼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됩니다. 손주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상처를 안고, 배신을 안고, 그래도 살아갈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22년을 성실하게 살았던 남자, 5년을 속았던 남자, 모든 걸 잃었던 남자, 그래도 살아남은 남자.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착했던 걸까요? 너무 성실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둔했던 걸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삽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서연이와 웃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